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5월 14일에 신형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를 했는데 이 사정거리가 약 5,000km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 북극성 2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은 액체일 경우는 연료를 집어넣기 위해서 주입을 해야 되니까 미리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탐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 신형 대공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요격 비행기를 적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을 또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에는 스커드 ER 개량형이라고 보여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아주 정밀한 유도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6월 8일 이번엔 지대함, 그러니까 육상에서 함정을 향해서 쏘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요새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북한과 가까운 해역에서 작전하다가 최근에 돌아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상한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 5번의 미사일이 장거리, 중거리, 지대공, 지대함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다양하게 한 것은 북한의 전략을 좀 알 수 있게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핵폭탄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미국한테 알려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을 돕기 위해서 군사력을 보내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중거리 미사일은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오키나와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힘을 과시를 함으로써 전쟁이 났을 때 한국에 급하게 군사력을 보낼 수 있는 괌,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그리고 해공군력으로 공격해 올 때 그 전투기와 군함을 견제하겠다는 또 이런 미사일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북한의 이 전략이나 국방력이 대단한 대전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을 상대하고 일본을 상대하고 오키나와 괌, 미군기지 그리고 한국군을 상대하는 아주 폭넓은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형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형 군대는 이렇게 넓게 보는 것입니다. 넓게. 한국을 치려면은 한국을 도와주는 동맹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군인들, 장성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시야가 매우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수비형 군대입니다, 한국은. 공격하는 그런 개념이 없고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격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시야가 좁습니다. 오로지 북한만 보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매우 약합니다. 공격형 군대는 넓게 보고 수비형 군대는 좁게 봅니다. 생각만 그렇습니까? 그런 시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도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결심하려고 하는 국가 지도부는 아주 그것은 생과 사를 그거는 사활적 모험을 하는 거니까 그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든지, 그러나 수비연군대는 얻어맞으면 그때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투를 하겠다는 사람과 누가 때리면은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그 마음 자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 정권은 자주국방을 하는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일부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대통령까지도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잘 살죠. 뭐 살찐 돼지라고 가끔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북한은 야윈 늑대입니다. 야윈 늑대의 정신을 가진 게 북한이고, 살찐 돼지의 비겁한 사대주의, 노예 정신에 물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은 거기에 진실이 들어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5번 하는 사이에 우리 한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사드 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의 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국방부가 사드 배치 상황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주국방을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김정은처럼 행동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한국의 정부, 한국의 군인, 한국의 언론, 한국의 국민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제대로 된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죽고 사는 문제는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민주주의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살아야 민주주의죠. 자주국방 포기하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노예를 자청하는 거죠. 지난 5번 동안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하는 동안에 한국은 그런 핵 앞에서 벌거벗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 앞에서 벌거벗겠다고 하면은 강간상습범 앞에서 여자가 알몸이 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폭행 해달라는 초대장 아닙니까, 이거?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라는 초대장 아닐까요? 이게 과장된 표현입니까? 지금 인류가 역사상 핵무기를 가진 적대 세력 앞에서 이렇게 자진해서 무장해제하고 옷을 벗은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핵무장 하니까 소련이 우리는 핵무장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까? 소련이 핵무장 하니까 중국이 우리는 핵무장 안 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핵무장을 했죠. 그 가난한 나라가. 중국 핵무장 하니까 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도 핵무장을 했죠. 가난한 인도가 핵무장 하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를 우습게 볼 겁니다. 왜 우습게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몇백만도 죽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미군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라크 전선에서 미군이 얼마나 죽었느냐? 전사 5,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5,000명. 그 5,000명 죽었다고 해가지고 미국 여론이 나빠져서 부시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율이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최저. 그래서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월남전에서 5만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약 5만 명의 미군이 죽었어요. 미군은 절대로 10,000명 이상의 자국 군인들이 죽는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100만 명도 죽이겠다. 군기에서 죽인 사람이 100만 명, 많이 보는 사람 300만인, 적게 보는 사람 몇십만 있지만, 어쨌든 100만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3배, 4배를 죽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군이 그렇게 죽는다면은 한국군, 미군은 안 죽습니까?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몇만 명을 죽도록 할 수 있는 정권입니까? 세월호 사고로 300여 명이 죽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그 사고 때문에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5,000명, 10,000명, 2만 명, 10만 명이 죽는 그 전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만 명이 죽는 전쟁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를 우습게 봅니다. 왜 우습게 보느냐? 그걸 아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도 10,000명을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100만 명 죽일 수 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갈이 먹혀들 것이다. 우리가 핵공갈을 치면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한테 달려가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못하도록 말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의 보수 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핵무장을 하자, 자주국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요리해 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트럼프에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트럼프에 기대합니다. 아니, 우리 보수 세력, 우리 안보 세력이 나서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 특공대를 보내야 된다. 암살작전도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일으키고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따라오도록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에 기대가지고 트럼프가 해결해 줄 것이다. 트럼프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한국의 보수 세력도 아마 김정은이가 우습게 볼 겁니다. 핵무장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보수 세력,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 보수 세력,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해야 된다, 암살 작전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보수 세력이 김정은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김정은은 월남전의 교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월남전 때 월남의 지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었죠. 지압 장군이 팔라치라는 유명한 인터뷰 전문 여자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혁명 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수백만이다. 수백만을 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5만 명 이상 죽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이 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5만 명이 전사하니까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군대를 보낼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전운동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월남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해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트럼프를 얕보게 하고 미국을 우습게 보는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완벽한 핵 전력을 갖추면은 미국이 우리를 치지 못한다. 미국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미국과 맞짱 뜬다. 미국과 바로 빅딜을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종속화시킨다. 예속화시킨다.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핵을 갖지 않는 한국, 자주국방 정신 없는 한국, 천안함 폭침 같은 일이 생겨나면 자기 스스로 북한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전화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미국 대통령 깨워가지고 항모함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한국, 이것은 뭐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국을 희생시키는 그런 빅딜을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 정책을 펴가지고,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정책을 펴가지고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의 안정과 복지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주파라고 불리면은 저부터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주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다 핵무장한 나라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은 출발하면 6개월 만에 핵무장을 할 수 있고 한 5년 지나면은 중국보다도 더 막강한 핵 전력을 갖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으므로 한국을 핵무장한 국가들이 얕보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막는다든지 사드 배치를 늦춘다고 하면은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은 핵무장한 적대 세력 또는 경쟁 세력 사이에서 만만하게 보일 것이다. 만만하게 보일 것이다.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 한국은 핵무장한 국가 사이에 있는 유일한 핵무장하지 않는 국가가 돼가지고 동네북이 될 것이다. 뜯어먹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살찐 돼지처럼 야위 늑대한테 뜯어먹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보다 합리적인 미래 예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을 이야기합니다. 평화적으로 공산통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주파수가 맞지 않죠. 자, 그러면은 핵무장한 북한과 핵무장하지 않는 남한이 서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통일하겠습니까? 핵무장한 북한이 저가 통일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유식자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소련이 핵무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소련이 그러면은 동서냉전에서 왜 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핵무장하지 않아도 통일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때마다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겠다. 동서냉전 시대에
소련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동서냉전을 했으면 누가 이겼겠느냐? 아니, 핵무장하지 않는 미국이 핵무장한 소련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답은 자명하지 않느냐? 핵무장한 북한과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 그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 한미동맹까지 깬다면은 한반도를 누가 통일하겠느냐? 핵무장한 북한이 통일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